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힘을 더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둘러싸고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내부에는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충돌하는 모양입니다. 장제원 국회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반면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으로서 원내 진출에 성공한 김기현 씨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이미 순한 개처럼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일지라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개처럼 살아서 안 된다, 그런 의견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반갑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수 의견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중진위원장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그 자체로 명예이고 상당한 이익이 되는 그런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씨 의견에 맞서서 14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마땅히 야당 위원들이 취해야 될 그런 태도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개 떡고물 같은 상임위원장을 대가로 야당의 존재 가치를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법사위 사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입신양면과 당리당락을 넘어서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선이다.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려면 공정선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전략상, 전출상, 원칙상 가장 큰, 제가 볼 때는 배착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황교안 씨나 원내대표였던 심재철 씨, 이런 사람들이 아마 책임이 저는 컸다고 봅니다. 물론 누군가 그런 선택에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분하고 억울하지만 분통만 터뜨리고 있을 수는 없다는 그런 장제원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짜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몇 개 더 가져와서 실속을 책임져보냐는 전술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지금까지 맡아왔고,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견제와 협치 차원에서 야당이 맡아온 관행이 확고하게 성립된 일종의 불문율처럼 의회 내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아주 특기가 전례나 관례나 선례나 이런 부분을 뒤엎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의 여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때도 노영민, 우원식, 박영선 전 위원 등은, 물론 박지원 전 위원께도 그런 기준에 의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 요구를 여당인 우리 당이 수용해 준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김기현 씨는 오래전에 옛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는 서서 죽기를 원한다. 이 문구는 내가 대학생 시절에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면서 데모를 할 때 자주 외쳤던 구호였고, 이것을 가사로 삼은 시위가를 부르면서 독재 타도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그러면서 최근 시국에 대한 그의 불만을 여과 없이 털어놨습니다. 그런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로 손꼽을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울산시장 지방선거에서 명백하게 청와대 개입으로서 낙마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시국과는 이렇습니다. 지금 통합당은 군사 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막가파식 집권 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정정해야 될 것은, 지금 여당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전혀 볼 수 없었던 그런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최소한 군사 독재 시절에는 체제를 뒤엎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체제가 뒤엎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협과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래통합당이 전혀 수용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과 불편함과 그리고 질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은 이렇게 설명을 더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박멸의 대상점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박멸의 대상점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선거를 부정으로 치르지 않죠. 어떻게 선거를 감히 부정으로 치르겠습니까? 국민을 개나 돼지로 여기지 않는 한 어떻게 선거를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작 선거를 감행할 수 있습니까? 온통 관내 사전투표와 간내 사전투표에 손을 대가지고 조작 증거가 그냥 드러난다는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모든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확연하게 밝혀질 정도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선거 개입할 수 있냐. 그런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겁니다. 최소한 국민을 개나 돼지로 야당을 박멸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시치미를 탁 떼지 않습니까? 법원까지 정치 권력에 야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권력은 물론이고 언론 권력은 물론이고 의회 권력까지 그렇게 해서 변칙으로 그것을 차지한 것이죠. 김기현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나 홀로 독재당이라고 부르고 싶다. 뭐 정확한 표현이나 나 홀로 독재당, 더불 독재당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죠. 김기현 국회의원은 국회 정상화의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내놓으면 꼬여있는 원구성 협상은 쉽게 풀리고 국회는 바로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참 엄혹한 그런 시절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모든 법안들을 다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직을 양보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미래통합당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권력이 탈취당하는 그 게임의 결과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는 게임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장제원 부산 출신의 국회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그냥 타협해서 적당히 나가자 그런 주장을 접했다가 그나마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원내 입성에 성공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나름대로의 뼈있는 그런 주장에서 다소의 위안을 느낍니다. 야당은 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순한 개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싸울 수 없는 야당은 야당이 될 수가 없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